처음 집 사시는 분들 잔금날 앞두고 많이 긴장되시죠? 당연합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날인데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인터넷은 잔금 시간, 잔금 장소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적지 않아 실제 잔금날에 뜻하지 않은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모든 준비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부터 잔금 절차, 법무사 비용, 등기 처리 이후 확인 사항까지 2026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잔금일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 집 한번 사려면 수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느냐, 직접 셀프 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대행을 맡기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신분증, 도장, 매매계약서 원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 등기 신청서 작성 등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 담당 법무사가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인이 당일에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만일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면 법무사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세요. 법무사가 감면 신청도 대행해줍니다. 셀프 등기의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매수인이 직접 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꼼꼼히 체크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도인 서류 중 그냥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따로 있으니 사전에 매도인에게 꼭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등기 신청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으면 매수인 혼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그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좌이체 한도 상향입니다. 대출금을 제외하고 직접 송금해야 할 잔금이 수억 원인 경우가 많은데 평소 보안상의 이유로 낮춰둔 이체 한도를 미리 높여두지 않으면 당일 현장에서 돈이 묶여버립니다. 특히 금요일 오후에 이런 일이 터지면 엮여있는 모든 과정이 멈춰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잔금일 전날 반드시 모든 이체 한도를 확인하고 충분히 높여두세요. 참고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하는 경우 대출금은 매수인의 통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이체에 대한 불안감이나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여 매도인에게 집에 대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기존 대출 은행에 채무 금액을 먼저 입금해 상환하고 나머지 차액만 매도인에게 입금합니다. 상환이 완료되면 기존 근저당 말소 등기는 은행 법무사가 함께 처리해주니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무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이 법무사 누가 선임하고 비용은 누가 내는 걸까요?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꼭 은행 지정 법무사를 써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잔금일에는 두 가지 등기가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대출 실행과 타이밍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 지정 법무사를 통해야 합니다. 개인이 섭외한 법무사를 썼다가 타이밍이 어긋나면 대출금 실행 자체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강매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매수인 입장에서는 무료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 은행이 지정 법무사 얘기를 했을 때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릅니다. 은행 지정 법무사에게 근저당과 함께 맡길 수도 있고 따로 법무사를 섭외할 수도 있고 직접 셀프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 잔금 당일이 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 거래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에 종종 잔금 장소는 은행이나 카페에서도 할 수 있다는 글들이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잔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수인, 매도인, 은행 담당자, 지정 법무사가 한자리에 모이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을 따로 맡겼다면 담당 법무사까지 함께 자리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건네면 알아서 처리해주니 복잡할 것 없습니다. 셀프 등기를 선택했다면 잔금 처리 이후 국민주택 채권 매입, 취득세 신고 납부, 정부 수입인지 구매, 등기 수수료 납부를 마친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잔금 시간입니다. 은행이 9시에 문을 연다고 해서 대출도 9시에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은행 내부 재검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출 실행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오전 10시입니다. 9시 잔금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반대로 너무 늦은 시간도 문제입니다. 오후 4시 무렵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 대출 실행은 되더라도 매도인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접수까지 완결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안전한 잔금 시간대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잡아야 대출 실행부터 등기 접수까지 당일에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할 일이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몇 가지 사항을 더 확인해야 진짜 끝입니다.
첫 번째, 기존 근저당 말소 확인입니다. 매도인에게 기존 대출이 있었던 경우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 말소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법무사가 처리했겠지만 혹여라도 말소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추후 집을 팔거나 담보로 활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 항목이 말소됐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기 접수증 확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접수증을 법무사에게 요청하세요. 부동산 등기의 권리 우선순위는 등기 완료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법적 권리는 그날부터 유효하며 등기 완료 통지는 수일 내 별도로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전입신고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감면 유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니 꼭 유의하세요. 이 세 가지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진짜 끝난 겁니다. 집 한번 사기 힘들죠? 특히 등기 처리까지 셀프로 하신다면 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반려될 수 있는데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협조가 없으면 등기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일 매도인이 잔금일 직후 바로 해외로 떠나는 상황이라면 정말 곤란하겠죠. 서류 준비에 자신이 있다면 셀프 등기가 경제적이긴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등기 대행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등기온으로 오세요. 등기온은 법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등기 대행 서비스입니다. 전자등기로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며 복잡한 서류들도 확 줄였습니다. 또한 거품 없는 투명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죠. 등기는 더 이상 어렵고 비싸지 않습니다. 등기온이 등기의 모든 문턱을 낮췄거든요. 자세한 문의는 프로필 링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